뒷받침한 걸 썼다. 근데 이게 뒷받침을 써도 되는지 아닌지 괜찮은 말인지 판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썼는지 타당하게 썼는지 그걸 따지는 파트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장과 관련 지어져 있는 근거 자료라면 타당성이 확보됐다. 선지 1번 타당성 확보니까 괜찮다. 이렇게 판정하는 거고. 선지 2번 니은을 활용하여 내 문제 대조되어 있던 내용 언급했다. 네, 괜찮아요. 이건 내용상 연결이기 때문에 제가 더 할 말은 없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추가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라는 거 역시 제가 딱히 형식상 설명할 건 없고요. 4번 이제 이거 여기 답인데 자 주장 뒷받침을 했는데 왜 4번이 답이 아닌지를 생각해봐요. 풀어오신 분이라면 타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온난화 가속화 요인, 디지털 탄소 발자를 줄이기 위한 제도 장치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야 된다. 이거 왜 틀렸는지 혹시 풀어오신 분 기억나세요? 제조 장치가 없지 않아요? 응? 다양화가 틀린 거예요. 전자기기만 그런 거거든요. 아니 뭔 소리야. 기억 보면 지구온난화 가속하는 거 이메일 무슨 전자가 있어. 종이컵이 전자냐? 승용차가 전자냐? 뭐 전기차? 아니야 기름차가 더 많아 임마. 그건 아니야. 다양한 맞아요. 제조적 장치가 하면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 제조 장치를 맞아요. 이 주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이잖아요. 우리 이 글을 쓴 이유는 나에다가 활용해서 쓰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의 주장 자체에 제도 장치를 마련한다는 주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아무리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을 가졌어도 주장하고 안 맞으니 그러면 이거네요. 주장이 없어. 그럼 이 근거를 이 주장에다 붙인다? 해당하는 주장이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굳이 하자면 아니야 이거 뭐 타당성을 배정하기보다 그냥 주장이 없어요. 본문글에 그 주장이 없으니까 뒷받침으로 당연히 쓸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료가 적절한지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장이 실제로 그 글에 존재했는지도 같이 따져보라는 그런 선지가 되겠네요. 자, 이거 잘 생각해 주세요. 됐습니다. 5번은 타당하게 연결 잘 해준 말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자, 됐고요. 지금 어떤 타입들의 문제들, 선지들이 구성될지 이제 예측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서 글은 읽어야겠지만, 새로운 글. 야, 새로 내신다고? 대단하신데. 보통 귀찮아서 잘 안 쓰는데. 그리고 되게 위험해요. 이거 잘못 썼다가 이상한 문장이 나오면 개쪽이거든. 심할 써야 되는데, 아까 그만큼 열정이 넘치는 새. 여러분들 위해서. 근데 원래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문학을 쓰는 게 아니라 합법 작문 상황을 그냥 설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교사분이 해주셔도 괜찮죠. 문제는 이제 소설이나 시를 자기가 써버리는 문제가 돼버리는데 아니면 최신 소설로 하고 이건 괜찮아요. 대화 상황은 합리적으로 내실 거라 믿습니다. 약간 문제가 많이 진화했네. 내년에 못 써먹어요 이제. 올해 볼 문제는 여러분들 보고 오는 건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못 준다고. 그 학교 선생님이 만든 건데 뭐 또 내겠어? 또 2학년 안 맞으시니까 버려야지. 아니 그 선생님 딴 데 가서도 화작하는 데가 니들밖에 없어갖고 결국엔 못 써. 내 평생 못 써볼 거야. 이건 니들 기준. 아니 그건 내 얘기였고요. 개인적인 얘기고요. 넘볼까요? 초고. 여러분들 초고는 우리 장문 파트에서 따로 언급은 없었어요. 대신 우리 장문에서는 글 쓰는 방법 4단계 자료를 선정해서 조직하고 이제 표현하는 거 그 4단계를 여러분들이 나왔지 초고는 딱히 없었거든요. 초고를 근데 문제 유형을 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초고는 가볍게 한번 써본 글이에요. 언제? 그래서 초고는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낼 여지가 있습니다. 글쓰기 방법에서 특히 조직하기, 표현하기 단계 기억나요? 3단계, 4단계였죠. 다시 조직하기, 알맞게 배정했는가? 표현하기, 이해하는데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 용어들을 썼는가? 그거 따지는 게 조직, 표현 단계였단 말이야. 고치기 했을 때 초고를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써서 주셨다면 거기서 그 장문 PPT에 있었던 내용 중에
어느 부분이 미흡해서 이걸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 그런 것들은 내실 수가 있죠. 자, 장문 PPT. 이거 안 봤구나, 아예. 야, 이거 다 안 봤. 야, 장문 PPT 다 안 봤지? 네? 장문 PPT 다 봤나? 다 안 본 것 같은데, 장문 PPT? 네, 안 봤어요. 야, 잠깐만. 이거 설명하기 전에 요거 먼저 보고 올게요. 자, PPT 페이지 9쪽 한번 와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른쪽 아래에 있어요. PPT 페이지는 따로. 장문 PPT 페이지 9쪽 한번 와보세요. 그때 은유 설명하고 더 안 했구나. 아이. 보조자료하고 고쳐쓰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한 기억이 없어. 네, 여기에 아직 안 했던 거잖아요. 자, 봅시다. 선생님 근데 물어봤어요. 맞아, 그거. 책에서 은기성 물어보니까요. 다른 개념이긴 한데 통일성을 일단 기본적으로 통일성이 사회 개념은 맞고요. 일단 그래서 응기성을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통일성에도 그게 들어가서 되게 문법적으로 다른 뜻은 맞는데 통일성을 따르다 보면 은기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죠. 네, 뭐 있으러 가서 그거 써줬지. 통일성이 응지성을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응지성이 있는 그 연결어 지시어 그 내용을 통일성에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좋으신 말씀이네요. 그러면 깔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 우리 PPT 페이지 6쪽에서 내용 구성 원리, 조직 원리에서 통일성과 응집성이 두 개 나와 있었는데 이걸 따로따로 구분해 주셔서 우리한테 좀 혼동을 주셨던 건데 하프시님이 깔끔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응집성이라는 것이 통일성을 달성하기 위한 개념 중에 하나였던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게 다 그거예요. 여기 보실래요? 응집성? 문장이 문법적으로 기문장이 그거에 되면 통일성이 확보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응집성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다만 응집성을 통해서 통일성을 달성할 수 있다. 즉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그런 얘기 하신 거네요. 그리고 그거 두 개 구분하는 거 안 내시겠네요. 말씀하신 거군요. 됐지 뭐 그럼. 자, 다시 그쪽으로 와서요. 내가 설명하다 말았던 거 좀 난잡하긴 한데 설명을 좀 해줄게. 특히 고쳐쓰기는 충분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저번에 표현기법 하다가 만 거 좀만 더 해줄게요. 자, 일단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비유에 여기서 써있는 거는 지비운용. 비유가 여러분들 익숙한데 강조하고 변화가 어색한가 봐. 비유는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두 번째 강조를 보도록 합시다. 변화부터 나눠? 변화부터 봅시다. 까먹으면 안 돼요. 변화법, 표현법 중에 변화법을 수사적 기법인 변화법을 사용한 이유는 변화를 주기 위해서다. 내용 전환, 변화를 주기 위해서다? 아니야. 다 표현기법은 저번에 봤다시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목적이 있습니다. 변화라는 키워드에 낚일 필요가 없어요. 뭔가 내용의 변화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표현에서 변화를 주어서 효과적으로 내용 전달을 하기 위한 겁니다. 내용 전환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용을 바꾸기 위해 변화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효과적 전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3개 있었죠? 도치인가요? 인용? 여러분 안 써도 다 써있으니까 우리 구쪽 보고 있어요. 그 프린트. 자, 놓치면요. 알죠? 말의 순서를 바꾸는 거. 제가 더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뭘 하기 위해서인지는 좀 봅시다. 정서의 환기와 변화감, 이걸 목표로 합니다. 정서의 환기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변화감, 이 변화감은요, 주제를 바뀌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변화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표현상 특징에서. 주제를 변화하는 게 아니야. 느낌을 주기 위해. 변화하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되어 있었고요. 인용은, 남의 말, 글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 다 아시죠? 인용은 넘어갈게. 되고, 알지? 문학에서 우리 다 했던 거잖아. 비슷한 문법 구조, 리듬, 짝을 짓는 거. 됐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좀 볼게요. 소리하고 점칭했네요. 원래 더 많은데 딱 이거만 해주신 거예요. 소리도 아시죠? 자, 의문문 형식이고,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이고, 여기 뭐라 써있냐면, 상대가 스스로 판단하게끔 하는 의문문이라고 규정되어 있네요. 이건 재밌으니까 한번 봐주자고요. 소리.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 써있고 상대한테 스스로 생각하게끔 한다 라고 이 장문에서의 서리 기법을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됐죠? 상대에게
판단 스스로 생각해보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 기법은 서리법인 거야. 강조법에 속해 있지. 정치법은 점점 크고 강하고 절정에 이르도록 하는 법. 즉 절정. 장문에서 절정이라는 거는 중심 내용이라는 뜻이겠지. 중심 내용에 다가가게 하기 위해 중심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정치법을 쓴다라고 하면 맞는 선지가 됩니다. 문학에서 봤던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봐주시면 되고요. 저기 내가 지금 계속 걸려서 그런데 방금 비유 변화 강조 박스 봤잖아. 그 위에 세 줄 짬점점 서 있잖아. 두 번째 점 변화법 한번 봐봐요. 그래 표현이나 내용이 아니야. 내용의 전개 변화를 주는 거야. 자, 변화법은 뭘 바꾸는 거야? 표현과 전개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야. 내용 변화가 아니라고. 이거 왠지 불안해. 좀 눈에 봐도라잉. 자, 보조자료 아까 드론을 보조자료 판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셨는데 뭐 그건 화법이건 장문이지만 어차피 본질은 같습니다. 보조자료 활용 테스트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아래 두 번째 데모죠. 문자 언어로만 표현할 경우 효율적이지 못해. 자, 이 말은요 화법에도 적용됩니다. 언어, 음성 언어로만 표현할 경우 효율적이지 못한 내용들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화법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보조자료는. 내용 볼게요. 사진, 그림, 도표, 그래프와 같은 적절한 시각적 보조자료. 자, 됐죠? 사진, 그림, 도표, 그래프여야 돼요. 시각 전달 자료여야 되고요. 자, 이게 더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대요. 그 아래에 써있는 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불안해 좀 보고 갈까요? 그래도 도표 그래프는 통계 수치를 동그라미 쓰세요.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통계와 그래프, 도표와 그래프를 쓰고요. 모형과 도명, 이거는 구조 작동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형 도면이 효율적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드론이 보조자료가 아닌 이유 모형이 아니라 찐이었어요. 모형은 본딴 모방할 때 뭐야? 본딴 모양 형태를 갖춘 것 이게 모형이에요. 근데 아까 그 드론은 찐이었죠. 진짜. 그러니까 모형이 아니지. 자, 그 다음 지도는요. 자, 길, 지역. 길과 지역과 관련된 현상 설명할 때 길과 지역이 포인트고요. 그림, 사진은요. 실물, 상황. 자, 이게 핵심이네요. 묘사. 실물 상황을 묘사하기 사용하는 게 그림이다. 이것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는 선지들입니다. 위 글의 내용에서 보조자료를 활용하려면 작동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도표를 사용했군. X지. 이런 식으로 선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쪽으로 오시면 마지막 페이지죠. PPT에. 자, 여기가 아까 그 문제랑 관련이 깊어요. 작문 문제에서 8, 9번 문제는 초고 고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랑 관련이 깊거든요. 자, 가볼게. 제곱 및 조정하기. 표현 후 고쳐쓰기가 되어 있는데, 핵심이 첫 줄이에요. 고쳐쓰기는 밑줄. 모든 단계. 아니, 그러면 표현하기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럼요. 조직하기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럼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조직하다가, 이거 고쳐야겠다. 표현하다가, 이거 별로다. 바꿔야겠다. 즉, 각 단계에서 모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하나의 판단 결정하고 생각하는 조정하는 행위는 모두 고쳐쓰기. 그러니까 고쳐쓰기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그 다음 점. 표현하기 후 고쳐쓰기는, 근데 이게 제일 많아, 사실. 표현 기법을 이제 하기 위해 고쳐쓰기는 효과적 의사소통을 위해. 왜 효과적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봐야 돼요. 표현하기 한 다음에 하는 고쳐쓰기. 즉, 표현하기를 고쳐쓰는 거. 표현하기를 더 알맞게 바꿨다는 거거든요. 근데 표현하기의 목적이 결국에 뭐였어요? 효과적 전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겹치는 거예요. 효과적 의사소통을 위해서 잘못된 곳을 바르게 수정한다. 표현하기 후 고쳐쓰는 거. 표현하기를 하는 이유가 효과적 의사소통이라서 그래요. 자, 고려할 점 볼게. 1번. 맥락. 여기 맥락이 또 따로 있었는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맥락이 올바른가. 두 번째, 과정이 반영됐는가. 통일 응시성이 나타나는가. 다 앞에 있었던 텍스트였습니다. 방법 3개 있네요. 삭제인데요. 뭘 삭제하는지 볼게. 초점이 흐려진다는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거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과장이 심하거나, 분명하지 못한, 약간 모호한 말일 때.
모호한 표현이라고 하니까 또 불현듯 이게 떠오르네요. 대화 원리에서 협력의 원리에서 태도 경줄이 모호한 문장을, 모호한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였었죠. 관련이 조금 있었고요. 동그라미 2번. 첨가. 반드시 필요한 신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첨가 보충. 네, 됐습니다. 뭐 첨가 다 했죠. 재구성 잘 볼게요. 재구성.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 흐름이 어색한 부분. 뒷받침 내용과 주제와 거리가 있는 부분. 뒷받침이 거리가 있어야 주제랑 관련이 떨어진다는 거지. 혹은 지나치게 구체화됐거나 일반적인 부분에 짜임새를 바꿈. 이거는 제거하거나 넣는 게 아니라 바꾼다가 핵심입니다. 바꿈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내용 비슷해. 별로인 거를 넣거나 빼거나 바꾼다. 거기다 보시면 재구성이 또 한 단위 되실 겁니다. 아래 수준별 고쳐쓰기는 글쎄 이거 내가 읽어줘야 될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심할 거 몇 개만 볼게요. 구분하기 은근히 어렵지 않아요? 이게 구분하라고 내실까? 너무 그렇지 않나? 중학교 때 이거 해봤는데 이게 어려웠어요. 그럼 외워야 돼. 설마 지금까지 만드신 분이 설마 이거 외워야 풀 수 있게 한다? 자, 설명을 그래도 좀 드릴게요. 어디가 지금 보시면 수준 보시면 총 4단계 수준이 있는데 어디가 제일 커요? 위야 아래야? 위가 제일 큰 거고요. 내려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단위가. 글, 텍스트. 글은요, 문단이 모여져 있는 온전한 하나의 완결된 형태의 글이에요. 그 수준에서는 잉여 삭제. 자, 여기 밑줄. 제목, 소제목. 제목과 소제목은 그치 글 전체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글, 텍스트 단계에서의 고쳐쓰기, 수정이구나.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아이디어의 위치 조정. 갑자기 아이디어란 말 쓰기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중요한 소재라고 해도 되겠죠? 중요한 소재를, 중심 내용을 어디다 배치할 건지 역시 글 전체를 봐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되는 거다. 필요성을 볼까요? 내용이 처음부터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문단과 문단 연결 잘 써가지고 여기다 그랬죠. 문단과 문단의 연결. 이걸 따지는 거는 당연히 문단을 여러 문단을 봐야 되는 단계, 글, 텍스트 단계. 요거 체크해 주시고. 주제와 관련적인 문단. 그러니까 문단을 지금 문단 안을 보는 게 아니라 문단이 여러 개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위들이 텍스트 수준에서의 고쳐쓰기구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문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단을 보는 거야. 하나의 문단을 보는 거야. 긴 단락의 구분. 단락이 문단이거든요, 님들아. 같은 말이야. 단락과 문단은 같은 말. 긴 문단의 구분? 굳이? 긴 걸 따로 해달라는, 뭐지? 긴 단락의 구분?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 긴 단락을 구분하라? 이거예요. 한 문단이 너무 길어지면 다른 문단이랑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나누거나 비슷한 문단 길이로 맞추라는 얘기 같거든요. 어쨌든 긴 걸 구분해 놓으래요. 이건 넘어갈게. 자, 아이디어 배열 순서 조정 및 도표 등의 첨가. 자, 여기다 밑줄 도표. 배열 순서, 도표. 보조자료 첨가한 게 문단 수준에서의 수정이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주제문과 연결어. 밑줄 쳐도 되겠네요. 주제문, 연결어. 주제문은 제목이 아닙니다. 중심 화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제되는 말과 적절한 연결어, 문단에서 하는 거구나. 이거 나 좀 걸리는 게 연결어나 접속어나 똑같은 말이거든. 근데 문단에서는 연결어라고 써있고 이따가 문장 수준에서 보면 접속어라고 써있어. 이거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써놓으셨대. 문단 단계에서 연결하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결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결. 별거 없죠. 근데 이게 지금 뭔 수준에서 본 거냐면 문장 하나만 본 게 아니죠. 두 가지 문장을 고려해서 결정한 거죠. 그럼 이게 문단 수준에서 고려한 거예요. 문단은 문장이 모아져 있는 거잖아. 문단 수준에서 판단하셨나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문장 가서 다시 얘기할게. 자, 오른쪽에 문단 수준 필요성을 넘어오면요. 문단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통일성, 주제, 한 가지 주제에 관련된 얘기라는 뜻이고요. 뒷받침 문장 없이 중심 문장을 문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잠깐 뒷받침 문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런 걸 따진대요. 중심 문장이 문단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연결이나 주제물 첨가하래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굳이 문제 나오면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문장 수준 볼게요. 이 문장은 한 문장만 본다는 거야. 이거는 딱 문장 하나만 보는 거지. 상투어, 무의미한 단어 삭제. 예, 상투어는 뻔한, 무의미한, 역시 뻔해서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을 삭제하고요. 단어를 삭제하고 있죠. 문장을 보고 있으니까. 접속어모 지시의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접속어 지시요? 자, 봐봐. 문장 수준에서 접속어는 연결은 사실 다 똑같은 말인데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방금 두 문장을 봐서 적절한 연결을 넣었죠? 근데 이건 문장 하나짜리죠. 이건 문장 수준에서 보는 거야. 여기 연결 어미로 봐주시면 돼요. 문장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연결 어미입니다. 어색해요. 홍수가 배고팠고 무시해. 이상해요. 좀 더 긴밀하게 문장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결어, 접속어, 어미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홍수가 배고팠지만 무시했다. 이래야 좀 더 어울려요. 그래서 한 문장만 보는 거냐, 문장들이 모여져 있어서 그 관계로서 알맞은 만드냐, 이게 문단 단위에서 본 거고, 이게 문장 단위에서 해결한 거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연결어와 접속어의 차이 부분은 없는데, 문단 수준인지 문장 수준인지 구분할 수는 있다. 자, 너무 긴 문장은 따로 구분해라는 거고요. 피동문 적절성 확인. 피동을 괜히 썼냐 이런 얘기가 오른쪽에 써있네요. 자, 오른쪽 볼게요. 자, 여기다 밑줄. 문법적으로 바른 문장. 문법을 따지는 걸 문장 수준으로 보시는 거구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문법적인 걸 따지는 거냐면, 높임과 시간 표현, 즉, 어미를 통해서 작동하는 거를 여기다 배정하신 거예요. 뭐랑 구분해야 되냐면요, 그 아래 단어 수준에서 필요성 보실래요? 아래 보시면 단어 수준의 맨 마지막 칸에서 필요성 보시면, 자, 세 번째 줄. 표준어가 아닌 말, 그리고 맨 마지막 줄. 표기법, 표준어인지 한글 표기법에 적절한지 따지는 건 단어 수준. 근데 높임법이나 시간 표현, 즉 선어말어미나 접사들로 형성되는 것들은 문장 수준에서 판정해라 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빡빡하네. 자, 그리고 문장 수준 두 번째 다시 볼게. 문장의 호응 관계. 알죠? 여러분들 호응 관계 따질 때 이거는 잘 내요. 아마 오늘 문제에도 몇 개 있어요. 호응 따지는 거. 자, 호응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서술어가 다른 문장 성분과 잘 어울리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장 호응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물어보시면 그 문장의 서술어부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어랑 다른 성분이 주어랑 어울리나, 목적어랑 어울리나, 부사어랑 어울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술어가 항상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응은 서술어 기준을 해봐라. 자, 접속어 지시 잘못 쓰고 불필요한 피동문 이런 것들 쓰면 안 된대요. 단어 수준에서는 단어 자체가 괜찮은지 판단하는 건데, 표준어인지 표기법인지 이런 거 따지랍니다. 그런데 표기법은 국어 문법, 우리 고등국어에서 표기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외래어 표기법이요. 와, 오늘 점심 메뉴에 사과 사라다가 있다. 사과 사라다 아니야. 사라다가 아니라, 사라다는, 표준 표기법에 맞지 않으니, 샐러드로 바꿔야겠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물어볼 리는 없어요. 근데 다만 어느 수준에서의 지금 고쳐쓰기 있는지를 판단해달라고요. 단어 수준에서 하는 거 괜찮을까요? 이런 식의 성질들 판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 말 다 했어요. 다시 초보 그 부분을 가볼게요. 5쪽입니다. 피곤해? 좀만 참아봐. 자, 문제 유형 다시 볼게. 5쪽 와봐. 우리 6시 반에 시작했죠? 6시. 6시. 야, 미안하다. 좀만 더, 요거 10번까지는 좀 보자. 그래도 한 바퀴 좀 돌려야지. 자, 8번 보시면, 초고에서, 예, 활용한 글씨를 한 거. 미안. 요거는 고쳐쓰기 아니었다. 초고에서, 이거는, 초고를 썼을 때 말 그대로 내용상 들어있는 걸 보면 건데, 자, 여기는 용어 중에 딱히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선지 1번 자문자답, 알지? 스스로 웃으로 답하는 거. 쉬운 건 넘어갈게. 글쓴이의 생각 강조. 여러분들, 무슨 짓거리를 하든, 글쓴이의 생각은 강조됩니다. 다시 무슨 짓거리를 하든 주장, 생각, 관념, 정서는 무조건 강조됩니다. 그래서 뒤에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선지 2번. 현재형 표현을 사용하여 현장감. 여러분들 현재형 표현 쓰면 무조건 생생한 현장감 무조건 성립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현재형 있는지 아닌지만 따져보면 돼요. 그 다음 3번 감각적 표현. 감각적 표현 뭔지 알죠? 지겹게 했지? 감각, 구체가 있어. 4번 묘사는 PPT 장문 PPT에 있었던 용어입니다. 그림 그리듯이 시각적 정보를 나열하면 우리가 그걸 묘사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거 시각적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지 판정해 보시면 되고요. 바라본 정경, 경치요 경치. 근데 그냥 다 시각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경은 5번 지명의 유래 소개 이런 것들은 읽어봐야겠죠. 자, 9번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구성하기 위해 반영되지 않은 것. 이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있냐 없냐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언급하진 않을게요. 자, 10번이에요. 10번이 고쳐쓰기예요. 봐봐. 문제 읽어볼게. 보기에 합평의 의도를 반영하여 초고의 마지막에 휴가. 자, 아까 장문 그 PPT 내용 중에 첨가에 관한 거죠. 가볼게. 9번은 영혼의 가압이라는 표현이 참신하게 느껴져. 시인이 언더볼스의 산책이 너에게 주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면 좋겠어. 자, 어쨌든 첨가한 건데 비유를 사용하래요. 비유 이번에 배운 게 지유하고 은유 있었죠?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낼 수 있겠죠. 9번 2는 마무리할 때 집에 돌아온 후에 느낌을 드러내야겠다. 자, 들어가야 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는가?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 느낌을, 집에 돌아온 후에 느낌이 있는가? 자, 첨가 파트 문제의 유형은요, 역시 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고쳐쓰기 중에 첨가, 그러니까 삭제, 첨가, 재구성 있었잖아. 요 10번 문제는 첨가에 관한 문제였고요. 첨가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술지문 훈련했을 때 그거 떠올리면 배웠거든요. 인간의 모든 표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형식에 대한 추간지 아니면 내용에 대한 추간지를 알고 계시면 좀 더 화작 풀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이거는 형식이야, 내용이야. 비유는 형식이에요, 형식. 근데 집에 돌아온 후의 느낌, 이거는 형식이야, 내용이야. 내용인 거지.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비유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내용적으로는 집에 온 다음에 느낌이 들어있다. 형식과 내용 중에 각각 뭐를 추가하는 건지를 구분해서 보면 조금 더 읽기가 편할 거예요. 요거는 화작 푸실 때도 쓸만합니다. 그래서 답 1번 볼까요? 시인의 언덕에 오르니 마음의 근육에 힘줄이 선다. 여러분들 이거 무슨 비유 썼어요? 마을. 자, 비유 2개 있어요. 우리가 PPT에. 지교 은유. 뭐야? 저번에 설명했죠. 이게 은유라고 판정해줘야 된다. 은유? 아니,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런 거 없는데요? 에이, 그게 아니라니까. 원관념 숙이고 보조관념만 있어도 은유라고 한다. 마음의 근육, 힘줄. 뭐야, 이거 다. 보조관념이잖아. 근육, 힘줄, 진짜 근육과 힘줄 말하는 게 아니지. 보조관념이지. 원관념 숨겨놓고 보조관념을 대신했네. 은유예요, 은유. 자, 집에 돌아오니 마음의 뜰하게 봄의 생기가 넘친다. 집에 돌아오셨고요. 기분이 생기가 넘친대요. 그것도 은유 아닌데요? 이것도 비유죠. 이것도 은유죠. 마음의 뜨락 터예요. 뜰.
마음의 뜨라? 예, 정말로 이제 뭐 뜨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이. 자, 그래서 형식과 내용상 특징, 뭐가 첨가되는지 보시면 되고요. 나 미안한데, 저거, 한 김에, 저기 12쪽에 10번 문제 와봐요. 같이 봐보자. 12쪽에 10번, 이것만 하고 줄게. 보기는 A의 초고이다. 보기를 A로 고쳤을 때 반영한 내용. 자, 고쳐쓰기 문제 중에 이렇게 자, A를 먼저 보고 오세요. 안 보신 분 A 빨리 봐봐. 되게 짧아. 이 문제는 최근부터 나오기 시작한 문제예요. 옛날에 없었던 유형인데 맨날 이렇게 첨가니 뭐 재구성이니 그거 나오다가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잘 이거 뭘 조심해야 되냐면 뭐가 초고인지를 봐야 돼. 뭐를 먼저 쓴 거고 어떤 게 고친 그림인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보기와 본문의 A 중에 뭐를 먼저 쓴 거야? 문제를 보니까 A 보기. 보기가 먼저. 예? 보기가 먼저입니까? 맞습니다. 보기는 A의 초고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잡고 보기를 A로 고쳤을 때 반영한 거. 보기가 A로 바꾼 거야. 그럼 이제 뭘 봐야 돼? 둘의 차이를 봐야 돼. 즉 보기에서 A랑 비교했을 때 둘이 어디가 차이가 되는지. 자,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 재구성했네. 여기 삭제했네. 여기 첨가했네. 그게 판정이 딱딱 나와야 돼.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그게 선지에 깔려있을 거예요. 바뀐 부분. 적재하지 않은 거니까 없는 재구성 내용, 첨가 내용, 수정 내용을 골라주시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고쳐쓰기 3단계가 아까 어떻게 되는지 방향을 봐야 돼요. 보기가 먼저, 그 다음 A로 가면서 첨가된 건지 수정된 건지 삭제된 건지. 반대로 가면요, 이상하게 나와요. 만약 A가 초고고 보기가 바꾼 거라고 생각해봐. 그럼 뭐가 나와? 첨가했던 게 많이 바뀌지. 삭제로 바뀌어버리죠. 조심해야 돼, 방향. 이거 그냥 풀어보면 되고요. 내용상 여러분들 비교해가면서. 자, 할 건 많고, 마음은 급하고, 시험 기간 얼마 안 남고, 뭔가 지금 막 그냥 혼자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잘 유형을 익혀보요. 뒤에도 마저 좀 더 해야 되니까, 자, 10분만 쉽시다. 한 번만 쉬지만, 원래 12분 쉬어야 되는데 10분만 쉬자. 10분 쉬었다 할게요.